안녕하세요. 버블아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올해 1%대 저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금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불확실성이죠. 안개 속과 같은 이 경제 상황 때문에 앞으로 대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렉이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해외 자본이 어마무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한파 대응, 역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1% 울타리 안에 딱 갇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역시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1.8% 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 1.9%보다 더 낮은 수치. 2023년 이후에 처음이란 얘기죠. 그 정도로 올해 2025년 1월 딱 스타트 하자마자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약화 현상,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률 이렇게 1.8%, 1%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취업자 증가폭, 고용 지수도 그렇게 썩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수출 증가율 역시도 훅 이렇게 1.5%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네요.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1%대에 딱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 의식을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경상수지 900에서 80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선제 지표가 지금 금융시장 코스피인데, 오늘 코스피가 2444선, 날았다 말해도 될 아주 보기 드문 어떤 상승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00억을 지금 사들였어요.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3,100억 원 선. 어떻게 보면 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반면에 개인이 거의 7천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만큼 국내 자금 역시도 지금 국장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상당 부분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해외 쪽, 특히 미국 증시 쪽으로 빠져나갈 틈을 지금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는 결국 저가의 주식 종목을 매집을 해서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54,000, 하이닉스 18만원까지 가게 됐네요.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은이 1%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 경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역시도 급작스러운 어떤 반등은 좀 힘겨워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과 함께 오늘 1%대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외인의 사자 열풍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란 상당 부분 어렵다. 그동안 하루에 5천억 이상 계속해서 팔아왔던 팔자 현상이 살짝 좀 꺾인 그런 어떤 분위기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간의 충격 되돌림에 나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요인, 환율 쇼크죠. 코스피가 2년 전으로 쭈루룩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훅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가 매수를 기대하고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코스피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가 오늘 3일 증시가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마저도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4.5% 이제 계속 굳히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한국 국채 역시도 지금 오름세로 가곤 있는데, 이 한국 국채가 지금 위험한 게 환율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환율 가치가 폭등하게 되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 국채를 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수익률이 떨어져. 당연히 국채 시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채 부분에서 뭔가 신인도를 많이 다져왔던 한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버리면 환율 붕괴와 동시에 국채 시장도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재 재현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한국 경제는 환율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여러 방파제를 쌓아왔는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는 뭐 국채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추가적 원화 자산 매각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뭐 108로 머무르나 싶었는데 지금 109.14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은근슬쩍 이게 지금 환율이 안정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역시 달러 인덱스가 군부를 계속 때우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국은 당분간 상당히 어려울 전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 두 가지 축이 움직이게 될 건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뭐 올해 4회 인하를 2회로 줄였다고 하지만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당연히 뭐 금리 인하 쪽으로 트럼프는 방향을 돌리려 할 거고요. 이런 인하로 인해서 달러가 약간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가 그만큼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달러 가치 역시도 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2014년에서 2024년을 보면 트럼프 때 확실히 달러 가치 자체가 조금 저공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이든 때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었고,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라는 법 없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오히려 뭐 상당 부분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빚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부채의 어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거 달러 강세로 갈 수 있는 풀악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상당 부분 달러의 어떤 약세 요인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페드가 매파적 금리 인하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바람에 상당 부분 이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좀 스탑을 할지 뭐 여러모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발 정책은 관세, 뭐 이민, 감세 어찌 보면 강달러의 지속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이 기본 정책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고요. 2025년도 상반기에 거의 뭐 1,500원대를 돌파하고 1,600원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달러의 어떤 약세를 대비해서 트럼프가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경 8천조나 되는 미국 재정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달러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등의 여러모로 달러가 약화될 수 있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뭐 엊그제 SBI 리플 투자 소식에 수혜를 받은 스텔라 루멘이 뭐 200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리플 역시도 뭐 상당 부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와 동시에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트럼프 집권과 동시에 엄청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달러 약세를 극복할 수 있는 우회적인 루트가 미국은 뭐 든든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USDT라고 불리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 국채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뭐 아주 강성하고 달러도 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이 보증을 뭐 백업을 받아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역시 뭐 상당 부분 달러 약세가 와도 우회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체제적인 자산 시장의 어떤 변화가 상당 부분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이걸 딱 뭐 막아섰죠. 트럼프의 준비 자산 요구를 거절을 했는데 뭐 10만 달러 뭐 깨져버리고 뭐 1억 5천까지 가다가 1억 4천까지 갔다 뭐 붕괴라는 어떤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페드의 비트코인 절대 소유 못해! 라는 어떤 이런 단적인 말들이 상당 부분 이 트럼프의 계획에 차질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뭐 미국도 뭐 대통령의 힘이 뭐 절대적으로 강한 그런 나라니까 재정 확대 정책은 뭐 무리 없이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트럼프 역시 뭐 친가상 자산 정책 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겠고
뭐 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를 봐도 뭐 2024년과 2025년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미국의 자산 정책은 완전히 그 판을 뒤집는 그런 어떤 대변화의 시대로 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 자산 시장 어떻습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모든 돈이, 그것도 부채로 이뤄진 돈들이 묻혀 있어. 지금 최근에 서울자치구 절반이 집값 하락 보합으로 영끌족 경매도 뭐 최다로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노도강, 금강구 뭐 10곳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중구 등 3곳 정도 보합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뭐 서울 아파트 경매가 뭐 3,200건 정도로 9년 내 최다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지금 미국의 변화무쌍한 금융자산의 이 대변화 속에서 한국 자산시장은 너무 정말 아파트 그 모습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다. 이게 가장 위기란 얘기죠. 뭔가 충격파가 딱 오면 그냥 그대로 깨져버려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소득의 39% 빚 갚는 데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 월급이면 40만 원이 빚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6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빚이 없을 때는 100만 원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0.9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뭐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그동안에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걸 좀 상쇄하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집값이 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출 역시도 지금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지금 원금 이자 갚는데 압박감은 2배, 3배, 4배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불 꺼진 집 4년 4개월 만에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을 만큼 최대를 찍고 있고, 뭐 이 시국에 누가 집 보러 오나 뭐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상당 부분 매매량 추이는 극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일 지금 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역전세죠.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집주인 테러를 열어줘야 할 정도로 전세값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매가 역시도 같이 떨어지는 동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테러 막혔다, 뭐 대출 막히고 거래 끊긴 아파텔 위주로 하락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 뭐 역전세난이 아파트로까지 불붙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가만히 전세시장 들여다보면 이런 2023년의 분위기 고스란히 시전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 전세가 각각 0.03%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뭐 한눈으로 딱 봐도 그래프상에서의 이 마이너스 전환은 상당 부분 이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전세값의 하락, 뭐 경기권에서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매매가도 뭐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위례자이 성남시 24억에서 18억, 거의 뭐 6억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 역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18억에서 12억, 5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역시도 18억에서 12억, 5억 이상이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강명시죠. 여기도 신축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11억에서 6억, 거의 뭐 반토막입니다. 5억 4천, 거의 45%까지 매매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도 킨텍스 원시티 2블럭 역시도 16억에서 11억, 5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동탄이죠. 하나 꿈의 그림 페스티지 17억에서 12억, 5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경기권 매매가가 떨어지는 이유, 전세입니다. 전세. 바로 대부분의 경기권 아파트들 보시면 한 달 상간의 가격 하락폭이 14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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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야, 정말 이거 역전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락폭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서울도 전세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포자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리센츠까지 이렇게 17억, 15억, 14억, 13억, 13억, 12억까지 지금 거의 뭐 떡락하는 수준으로 전세가가 지금 정신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그만큼 구매력 감소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 그만큼 사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 부분 쑥으로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유가 부분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했는데 최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유가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뭐 급상승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어떤 변동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유가 자체가 상당 부분 또 구매력을 더욱더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 높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환율, 고환율 자체도 이거 뭐 실질 소득 자체를 완전히 뭐 무너뜨리는 어떤 아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00원 정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욱더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는 완전히 증발이 될 만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안전자산에 불리는 금시장 뭐 계속적으로 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 가상화폐 시장도 뭐 파킹되어 있는 돈들을 아파트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632조나 됩니다. 지금 1분기 2024년도 어마무시하죠. 이만큼의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지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 금융 자본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이제 대공룡의 시대가 사라질 그 어떤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파트 자산 가치 하락 시장에서 관망하던 수요, 결국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걸 알고 미리 돈의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물린 사람들은 교착 상태, 물리기 싫은 사람들은 틈새로 지금 빠져나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보다 좀 치열하게 기다리면 집은 앞으로 죽을 수 있게 될 날도 올 겁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면 금융시장 얼마나 다변화되고 있습니까? 수익을 잡을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보다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부채 위험 줄일 수 있어요. 대출 받을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다양하게 눈을 돌리면 설거지 당할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파트 무슨 뭐 유행가 제목처럼 거기에 몰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지금 다변화됐습니다. 그 다변화된 채널을 정말 고스란히 잘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하느니 뭐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역시 한은보다 더 낮게 경제 성장률을 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2025년 경제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기승전 부동산처럼 모든 악재가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산 시장의 대붕괴, 대변화가 올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 대비하시면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무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